네, 오늘 밤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MBC에서도 밤 11시 40분부터 중계 방송이 예정돼 있고요. 관련 내용 먼저 이분과 함께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북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김겨울입니다. 라디오 북클럽도 4년 반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상 소식, 그러니까 한강 작가 수상 소식 듣고 처음 느끼신 어떤 즉자적인 감정은 뭐였나요?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음,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은 몰랐던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놀랍고 또 반갑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강 작가 작품의 특징과 어떤 힘, 뭐 여러 길게 설명하셔야겠지만 짧게 하면 뭘까요? 너무 짧게 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예, 이 인간의 어떤 고통 음, 그리고 인간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탁월하게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주 언어 사용이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섬세하면서도 어떤 목소리나 장면이 연상되는 묘사들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예,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어떤 타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개나 묘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의 특징이나 경향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노벨 문학상 자체는 이제 뭐 언어의 혁신성이라든지 뭐 문학적 성취 등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역사적인 고통을 다룬 작가들이 또 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압둘라자크 부르나라는 작가가 상을 받았는데 19세기 동아프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썼어요. 역사적인 어떤 고통, 아픔을 담아냈고 2015년에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같은 경우도 그 전쟁을 살아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작품 세 개로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올가 토카르추크 같은 작가는 어떤 타인의 다양한 삶에 대한 교감, 공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런 작가들이어서 최근에 그 수상 어떤 특징이나 경향을 봤을 때도 타인의 고통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고통의 경험들을 잘 다루는 작가들이 좀 수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한 반추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평가로서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시의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작가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국에 다시 한번 이 한강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나 또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이 이제 대표작인데요. 이런 대표작들을 보게 되면, 역사 속에 놓여진 인간의 잔인성이나 또 완전히 반대로 그 역사 속에 놓여진 인간의 어떤 숭고함이나 존엄,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다루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끈질기게 물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빛나는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 최근의 시국과 또 아주 잘 맞는 그런 예. 작품들이 되어 버렸네요. 예. 네. 자, 오늘 밤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 시상식 열리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네, 오늘의 시상식은요,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순으로 수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문학이 네 번째입니다. 음. 그래서 각 부분의 수상자 선정 기관의 대표가 짧게 연설을 하고 수상자를 호명하면 스웨덴 국왕이 직접 이제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식이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스톡홀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연회가 열립니다. 뭐 국왕이나 수상자들, 한림원 등 아주 큰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회입니다. 예.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 작가 수상작의 어떤 관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올라오는 기고문이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좀 보게 되면요, 뭐 당연히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에서 열리는 북콘서트나 사인회에서 뭐 1,000명이 넘는 독자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모든 서점에서 한강의 책들이 동이 난다든지, 뭐 도서관 대기 순번도 뭐 100명이 훌쩍 넘어간다고도 하고요. 예. 스웨덴의 공영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그 작품 세계나 어떤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뭐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식의 사연까지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상 소감은 제가
듣기로 한 5분 한다고 들었는데요. 수상 소감 네. 어떤 내용일지 혹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5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그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요. 빛과 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목할 부분인. 네, 빛과 실은 이제 본인이 처음 어렸을 때 글을 쓰기 시작했던 본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최근작에 오기까지 자신의 그 질문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작품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검토해보는 그런 이제 강연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을 법한 내용은 이런 구절일 것 같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벼락같이 본인에게 찾아온 질문을 통해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시국에서도 좀 의미하는 바가 많은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현재 우리 어떤 시국과 맞물려서 정말 울림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겨울 작가였습니다.